안녕하세요. F5 싱가포르에서 APCJ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권중철입니다. 2달 만에 다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웨비나 시리즈의 마지막 세션입니다. 지난 세션에서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서 엔지닉스 서비스 메쉬를 사용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두 파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멀티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여러 개의 서비스를 실행할지, 여러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분리해서 사용할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레이트 리미팅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해당 부분의 데모를 살펴보고, 파트 2에서는 멀티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레이트 리미팅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예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예제는 아주 단순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입니다. 클러스터 내부에 현재 실행 중인 파드가 없고 인터넷에 노출된 배포가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간단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합니다. 배포를 시작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파드가 생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미 이런 종류의 개념에 익숙함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노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다음에 제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인터넷에 노출시키기 위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필요로 하고, 오늘 우리는 물론 엔지닉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방금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으로 트래픽을 전달할 수 있는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했습니다. 다음 단계로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그레스 리소스를 정의해야 할 것입니다.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라우팅을 할지 정의한 인그레스 리소스 파일입니다. 여기에서 오브젝트로 인그레스를 정의하고 인그레스 이름으로 first를 정의했습니다.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엔진엑스로 한 간단한 호스트 기반 라우팅입니다. 기본적으로 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이 웹 서비스로 전달되도록 정의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리소스 정의 파일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적용하여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내부에서 해당 경로를 생성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앞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클러스터 내에 배포하고 해당 서비스를 외부에 노출시키기 위해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했습니다. 그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외부에서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클러스터 내에 서비스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example.com으로 액세스를 하면 웹 어플리케이션이 정상 응답을 합니다. 예제는 아주 단순하고 전형적인 서비스입니다. 이제 저희 팀이 점점 더 다양한 제품과 다른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API라는 간단한 서비스를 배포하겠습니다. 별도의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 배포해서 API 파드가 생성될 것입니다. 앞서 진행한 웹 어플리케이션처럼 이제 서비스를 생성하고 인터넷으로 API 서비스를 노출하기 위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API 서비스가 인터넷에 노출되도록 별도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생성할 수도 있고 이미 생성한 동일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경우를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생성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기존 인그레스 리소스 정의 파일에 호스트 필드를 추가하는 간단한 것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개별 규칙을 가지고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example.com으로 접근은 앞서 살펴본 대로 동일하게 호스트 기반의 라우팅으로
포트 80의 웹 서비스를 담당할 것입니다. 새로 추가된 api.example.com의 접근 또한 호스트 기반 라우팅으로 서비스 이름은 API로 동일한 80 포트를 사용해서 서비스될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그레스 리소스 파일을 배포하게 되면 우리가 확인하고 예상한 대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인터넷에서 API 서비스를 액세스 가능하도록 룰을 추가한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예제가 될 것입니다. 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웹 서비스로 전달하고 다른 규칙은 api.example.com으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API 서비스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히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 노출시키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을 사용하고 간단한 두 개의 서비스를 배포해서 인터넷의 서비스를 오픈하는 예제를 살펴보았는데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이 서비스 배포에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100% 좋은 아이디어라고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문제 없는 솔루션일까요? 예를 들어 API의 과도한 트래픽이 웹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나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트래픽이 모두 동일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API 요청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요청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가 있고 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데모를 진행하면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나리오를 이제 데모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환경을 먼저 살펴보면 네, 클러스터의 기본 파드들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모 환경은 제 로컬 랩탑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대로 하나씩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포에 앞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한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가 있고 해당 디플로이먼트는 API이고 API와 동일한 싱글 라벨을 정의했고 싱글 컨테이너에 컨테이너 포트로 9898 포트를 사용하는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바로 밑부분에 서비스를 정의하면서 이름을 API로 지정을 하고 포트 80에서 들어오는 모든 트래픽을 대상 포트 9898로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신 두 개의 파트는 일반적인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를 정의한 하나의 파일입니다. 계속해서 아래 부분을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부분으로 프론트엔드란 이름의 디플로이먼트입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던 API 디플로이먼트와 동일하게 배포 이름을 프론트엔드, 동일한 이름의 앱 라벨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서비스도 프론트엔드로 정의하고 포트 80을 노출하고 모든 트래픽을 타겟 포트 9898로 정의했습니다. 앞선 리뷰에서 웹 어플리케이션과 API 서비스를 따로 배포했지만 데모에서는 한 번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확인한 웹 API 디플로이먼트 정의 파일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보시는 로고와 같이 두 개의 디플로이먼트 API 프론트엔드와 두 개의 서비스 API 프론트엔드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파다들이 제대로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API 프론트엔드 파드 모두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동작 중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두 개의 디플로이먼트와 서비스로 API 프론트엔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했습니다. 이제 쿠버네티스 패키지 관리자인 헬름을 사용해서 인그레스 컨트롤을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포에 앞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엑스란 이름의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었고 해당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해당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으로 엔진엑스를 지정했고 서비스 타입으로는 노드 포트로 정의를 하고 노드 포트로는 30010을 지정하고 말씀드린 대로 엔진엑스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메시지처럼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제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제 해당 파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네, 메인 다시 엔진엑스 다시 인그레스 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배포되었고 인터넷에서 웹 API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설치했고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인터넷에서 액세스 가능하게 할 인그레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배포에 앞서 해당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데모에 앞서 리뷰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파일입니다. 두 개의 간단한 호스트 기본 경로가 있고 example.com으로 가는 모든 것이 포트 80의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룰은 api.example.com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포트 80의 API 서비스로 전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살펴본 파일을 적용해 보면 이제 인그레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gtl get s 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인그레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그레스 이름 first이고 인그레스 클래스는 nginx이며 example.com, api.example.com의 두 개의 호스트 정보가 저희가 정의하고 살펴본 대로 보입니다. 생성된 인그레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즈박스 이미지를 가지고 클러스터 내에 테스트용 파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러스터 내에서 이 두 개의 다른 호스트에서 액세스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wget 명령을 가지고 example.com 호스트를 호출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해서 example.com으로 요청한 결과를 리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api.example.com을 요청해 보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결과,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리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스트 헤더 example.com과 사용자 에이전트를 모질라로 설정하고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액세스하는 시뮬레이션으로 결과 값은 저희가 원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와 HTML 형식의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그레스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api.example.com 또는 example.com으로 액세스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배포한 서비스와 인그레스 컨트롤의 테스트 트래픽을 싣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로커스트라는 로드 테스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이고, 배포에 앞서 설정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컨피그 맵에서 로커스트 설정을 정의했고, 5개 요청을 api.example.com으로 보내고 하나 요청을 example.com으로 보낼 것입니다. 따라서 트래픽의 비율을 보면 api.example.com으로 크게 치우쳐 있고, 이는 API 서버가 웹 서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밑으로 일반적인 컨테이너 및 서비스 배포 부분을 볼 수 있고, 오늘 저는 컨테이너 버전을 사용할 것입니다. 테스트 하실 때는 인스톨 버전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해당 설정 파일을 적용 후에 파드를 확인해 보면 로커스트 파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동작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금 배포한 로커스트를 브라우저에서 오픈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로커스트 설정에서 5대1의 비율로 API 서버와 웹 서버로 트래픽을 보낸다는 걸 기억하고 로커스트의 값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최대 동시 접속자 수를 500명으로 지정하고, 초당 10명의 사용자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할 주소창에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누르면 트래픽이 생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요청의 일부가 이 시점에서 요청 실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페일 탭으로 이동해서 로그를 살펴보면 웹 서버 쪽에서 실패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failed. 보신 것처럼 트래픽이 API 서비스 쪽으로 몰리면서 웹 서비스 쪽도 함께 서비스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솔루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보면 보시는 다이어그램이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두 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의 서비스 쪽으로 갑작스러운 이벤트 또는 공격으로 리퀘스트가 폭증을 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트래픽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 다른 하나의 서비스도 서비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앞선 데모에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서비스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웹 서비스 전용으로 사용하고 API 서비스 전용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새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기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API 서비스를 제거하고 새로 생성된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이전을 해서 웹 서비스와 API 서비스를 분리함으로써 하나의 서비스에 갑작스럽게 요청이 폭증하더라도 다른 하나의 서비스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인그레스 클래스를 어떻게 지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인스톨할 때 인그레스 클래스를 지정하고, 인그레스 리소스를 설정할 때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인그레스 클래스와 동일하게 지정함으로써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인그레스 리소스의 구성이 매칭됨을 모두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보시는 예제 파일은 인그레스 클래스와 해당 인그레스 클래스가 인그레스 리소스 설정에서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과 매칭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는 예제는 nginx-web로 뒤편 데모에서 웹 서비스 전용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예제 파일입니다. 이렇게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운영 중이던 두 개의 서비스를 두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구성하고 서비스를 분리한 결과입니다. 두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nginx-web과 nginx-API가 있고, 그 밑으로 각각의 서비스가 동작 중입니다. 앞선 데모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의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분리해서 API 서비스의 오버로드로 인해 웹 서비스가 영향받는 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해결 방안으로 API 서비스의 오버로드를 해결할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특정 이벤트나 공격으로 인해 API 서비스에 오버로드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해결할 방안을 미리 고민하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두 번째 오버로드의 대응 방안으로 오토스케일 기능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트래픽의 증가는 오토스케일링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대응하기에는 레이트 리미팅이 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두 기능을 동시에 적용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레이트 리미팅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용자가 정의된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요청 수를 제한하는 인그레스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아주 훌륭한 기능입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두 개의 분리된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API 서비스의 오버로드를 방지할 수 있는 레이트 리미팅 정책을 만들어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리소스는 레이트 리미팅 정책 리소스 파일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도 레이트 리미팅 기능을 노테이션을 활용해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신 버전에서는 이제 하나의 커스텀 리소스로 선언을 하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개 변수는 아주 친숙하고 더 편하실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쿠버네티스 외부에서 이미 nginx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면 이런 종류의 이름 지정을 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정책 이름을 정의하고 특정 원격 IP, 즉 유저별 초당 10개 요청만 허용하도록 하고 해당 정책에 할당할 메모리의 양을 10메가로 정의했습니다. nginx 웹서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잘 사용하고 계시거나 또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정책을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방금 살펴본 레이트 리미팅 정책을 어떻게 인그레스 리소스에 적용해야 할까요? 쿠버네티스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nginx 웹서버에서 가상 서버에 대해 이미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가상 서버 개념이 쿠버네티스 환경에 적용이 되었고, 이 커스텀 리소스가 기존의 인그레스 리소스를 대체해서 동작을 합니다. 가상 서버 이름을 API-VS이고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nginx-API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지정함으로써 특정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지정이 됩니다. 저희 데모에서는 nginx-API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의해서 트래픽이 처리될 것입니다. 호스트는 api.example.com을 지정하고 앞부분에서 살펴본 레이트 리미팅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파트 2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분리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버로드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레이트 리미팅을 해당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제 파트 2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 즉 인그레스 컨트롤러 분리와 레이트 리미팅 적용을 데모를 진행하면서 살펴본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트 2 데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단일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했고 이 부분을 삭제하고
두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포에 앞서 파트 1에서 배포했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삭제하겠습니다. 삭제에 앞서 기존 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면 네, 파트 1에서 배포한 인그레스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삭제 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삭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배포할 준비가 되었고 각각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nginx-web, nginx-API로 네임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각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웹, 다시 API. 두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각각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으로 nginx 웹, nginx-web, nginx-API로 지정했고 서비스 타입은 동일하게 노드 포트입니다. 사용 포트는 300, 20, 300, 30 이렇게 두 개의 개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할당했습니다. 따라서 nginx-웹과 동일한 인그레스 클래스로 생성하는 모든 인그레스 리소스는 이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할당이 될 것입니다. 방금 배포한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파드를 확인해 보면 nginx 웹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어 동작 중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웹 서비스를 방금 생성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인동해서 서비스를 외부로 노출해 보겠습니다. 인그레스 리소스를 확인해 보면 API 서비스 부분을 제외하고는 파트 1에서 배포한 것과 동일하고 주목할 부분은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 nginx-web입니다. 기존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이 nginx에서 nginx-web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인그레스가 nginx-web과 동일한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을 가진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인그레스를 적용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프론트엔드라는 이름으로 단일 인그레스가 생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네, 프론트엔드라는 이름으로 인그레스가 생성이 되었고 호스트는 example.com이고 클래스 네임은 정의한 대로 nginx-web으로 잘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웹 서비스 부분은 배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API 서비스 쪽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진행한 웹 서비스 쪽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웹 서비스 쪽 진행하면서 API 서비스를 위해 네임 서비스와 인그레스 컨트롤을 동시에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nginx-api 쪽 파드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nginx-api 네임스페이스 아래에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어 동작 중임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당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할 인그레스 리소스를 확인하고 배포해 보겠습니다. 해당 리소스 파일엔 두 개의 오브젝트, 정책과 가상 서버가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앞에서 미리 살펴본 내용 그대로입니다. 레이트 리미팅 정책과 해당 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가상 서버를 정의하고 해당 리소스를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매칭하는 구성입니다. 인그레스 클래스 네임은 nginx-api 로 정의하고 조금 전에 새로 생성한 인그레스 컨트롤러와 매칭이 되고 API example.com에 대한 요청을 정책에 의거 처리할 것입니다. 이제 해당 리소스를 배포한 후에 확인해 보면 정상적으로 잘 작동 중입니다. 개별 인그레스 컨트롤을 배포한 후에 이제 로커스 파일을 수정해서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파트 1에서 사용했던 파일과 동일하지만 인그레스 컨트롤러 부분만 새로 생성한 두 개의 개별 컨트롤러로 쿼리를 요청함을 볼 수 있습니다. nginx-web-nginx API-nginx 이 부분만 다르고 모든 부분은 파트 1에서 사용했던 부분과 다 동일합니다. 이제 해당 뉴스 파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화면 메시지에서 보시듯이 변경이었기 때문에 로커스트 파드를 삭제해서 새로 배포한 디플로이먼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파트 2의 모든 데모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로커스트 웹 화면으로 이동해서 마지막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유저를 500명으로 하고 발생을 50명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스타트를 해서 네, 이제 트래픽이 진행이 되었고 에러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일즈 탭으로 이동을 하면 네, 어, 파트 1에서 나타났던 웹 서비스 에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대신에 API 서비스에서 일정 수준의 실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예상한 결과일 것입니다. 두 개의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함으로써 웹 서비스를 보호하고 API 서비스의 오버로드를 제한함으로써 API 서비스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nginx-web, nginx-api 파더의 로그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확인 결과 웹 서비스에 대한 실패가 전혀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엔진엑스 API 파드의 로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그 결과를 예상해 보면 많은 실패가 보일 것이고 또한 레이트 리미팅 결과도 함께 보일 것입니다. 실제 로그를 확인해 보면 저희가 예상했던 결과와 동일하게 실패 메시지와 함께 레이트 리미팅이 레이트 리밋 정책이 잘 적용되어서 동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를 통해서 제공해드린 세션들이 여러분의 서비스 구현과 비즈니스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희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F5는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서비스 구현이나 비즈니스에서 저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하고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